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실천도의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사요 실천 중에서 타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타자녀 교육은 사요 실천 중에서 교육 평등을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교육 평등을 이루고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을 보급해서 평등 세계, 전반 세계를 이루자고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 타자녀 교육의 의의는 선진자는 후진자를 가르치는 것이 의무인 동시에 인생의 고귀한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 자기 자녀에게만 국집하지 말고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가 다 같이 교육기관을 많이 설치해서 가르치는 정신을 양성하여 자연 교육이 골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타자녀 교육은 꼭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또 개인뿐만 아니라 또 국가, 세계가 함께 이 교육 평등을 이루는데 다 함께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만 하고 다른 데서는 안 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평등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쪽에서 하고 또 다 같이 함께 하고, 그래서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국가, 또 세계까지도 다 함께 이 교육 평등을 이루자는데, 그래서 선진자는 후진자를 가르치는 것이 의무인 동시에 인생의 고귀한 가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알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애쓰게 노력해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그럼 이것이 한편으로는 아까워요. 막 가르쳐 주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그렇게 막 안 먹고 안 자고 힘들어서 배운 건데 내가 이걸 그냥 쉽게 가르쳐 주냐?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사고가 열린 사람이라야 그걸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고가 특별히 열린 사람은 자기가 애쓰고 공부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만큼 고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게 요령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하면 앞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데 대부분 저도 이제 누구한테 이제 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안 알려줘요. 그건 제가 힘들게 공부해갖고 안 건데 안 알려줘요.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은가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준다고, 잘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선진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안 사람이라면 응당 자기보다 늦게 배우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의무고 또 그것이 나의 고귀한 가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잘 가르쳐야 이 전반세가 되고 또 교육평등이 되는 것이지, 그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끼고 안 가르치면 교육평등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타자녀 교육은 왜 필요하냐 하면, 타자녀 교육법을 실시해갖고 문명의 혜택이 고루 입혀져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또 어리석음이 없어져야 밝은 천지가 돼서 교육 평등이 된다는 거죠. 꼭 학문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통해서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명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를 갔는데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하네. 가르쳐봐야 소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 다 날이, 그게 적도 근방이니까 날이 엄청 더워요. 근데 날이 그렇게 더우니까 이제 집 주변에 보면 나무들이 많아요. 뭐 바나나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있어. 그러니까 늘 그게 열려. 사시사철이 그늘씨니까 따먹으면 또 열리고 따먹으면 또 열리고. 그러니까 먹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곤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철이 있어가지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면 이제 겨울에 이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장하는 문화가 있지만 거기는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게을러. 배워도 그만큼 먹고 안 배워도 그만큼 먹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배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안 가르쳐.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잘 사는 나라에서 가르치라고 장학금이랑 주면 그 아버지가 술 마셔버리고 다 써버리고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벌 있죠. 우리나라 벌도 꿀 잘 따잖아요. 잘 따는데 이게 더운 나라, 꽃이 항상 피어있는 더운 나라 가서 그럼 그 꿀을 많이 따올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데리고 갔더니 꿀을 안 따더라고요. 게을러.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꿀을 따는 건 뭐냐면 이때 꽃이 지고 나면 꿀을 딸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물어다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을 하는 거지. 근데 언제든지 꿀을 딸 수 있다. 그럼 꿀을 안 따는 거예요. 그것이 그 환경에 따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경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그 배움에 대해서 그렇게 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쳐 놓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그보다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각이 열린 사람은 잘 사는 나라에 와보고는 이제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발전된 사회로 가고 또 문명국가로 가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계속 후진국으로 남아있는가? 이런 각성이 생겨서 배우는 것.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배우는 것을 놓지 않고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잘 가르치면 그 후진들이 그 위에 사람들이 못한 것까지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교육열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세대에는 못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잘 가르쳤잖아요. 자기가 고생해서라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잘 가르쳐 놓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 세대보다는 더 낫고 또 그 부모 세대보다는 또 더 낫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우리는 이제 거의 평준화가 됐잖아요. 저기 지방의 시골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간에 교육이 다 똑같이 그 책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배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교육 수준에 올라가요. 그게 이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진자는 후진자를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의무가 돼야 되고 또 인생의 고귀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고 저만 알고 있는 것은 열리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사회로 놓고 보면 죄인이고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왜 내가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사회로 말하자면 죄인이고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게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아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나한테 가르쳐줬잖아요. 누군가는 가르쳐줘서 내가 알게 된 것이고 또 내가 이걸 배울 때 있어서 내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됐든지 사회가 됐든지 국가가 됐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내가 배워서 알아지는 것이지 그런 아무런 도움이 없이 내가 혼자 그렇게 아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그만큼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입은 것을 사회로 또 국가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걸 자기 혼자만 이렇게 딱 감추고 있으면 받은 은혜를 갚지 않는 배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빚지는 거고 사회로 말하면 이게 죄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공자님께서도 배우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배우는 것도 싫어하지 않을 뿐더러 가르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님은 7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묻고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가르침을 쉬지 않고, 그래서 그게 인륜 도덕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들은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러시라고 타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무엇을 매일 대조해 볼 것이냐. 오늘은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 주고 살았는가. 이것을 대조해 보라. 가르쳐 주지 못하고 살았으면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가르친다는 것 중에서는 잘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사람에게 딱 맞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근데 배우는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들으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거기에 맞춰서 가르쳐 줘야, 알아듣게 가르쳐 줘야 그게 잘 가르쳐 주는 거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잘 가르치려면,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내가 그만큼 연구하고 연마하고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잘 가르치려고 하면서 살았는가, 아니, 못 가르치고 살았는가, 이것을 대조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거냐. 개인에 있어서는 의무장학, 사회에 있어서도 의무장학, 국가도 의무장학, 세계도 의무장학, 교단도 의무장학. 이렇게 이제 장학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의 장을 넓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기회를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없으면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 배움의 기회를 열어줘서 가르침의 장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그걸 확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무장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까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가르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존경스러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그 할머니도 막 폐지 죽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았더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대학에다가 몇십억 되는 돈을 장학금을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걸 실천하는 거잖아요. 나는 배우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이 다른 사람들은 이 배움을 통해서 훨씬 더 성장하고 또 그 사회가 문명사회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꼭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 자체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배울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잘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꼭 그래서 내가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학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교육 평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잘 가르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마스크를 쓰고 그런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도 앞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외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일단 내가 막 불편하고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냥 안 쓰고 벗어버리고 오히려 쓰라고 국가에서 하면은 총 들고 막 가서 데모하고 못 쓰겠다 이렇게. 그건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본다 하는 그런 것들이 배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숙되어 있다고, 시민의식이 성숙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보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 평등이 되어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배우면 배워서 아는 거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쳐 봐야 이게 내 것이 돼요. 다른 사람은 내가 배울 때는 한 번 생각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가르칠 때는 몇 번 생각해요? 수도 없이 10번 수도 없이 생각해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것이 돼요. 근데 교단 가서 배운 거는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걸 배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전달 안 하기 때문에, 전달하면 그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연마도 하고 또 그만큼 깊이 새기고 여러 번 이렇게 머릿속에서 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돼요. 잘 가르치는 것이 내 것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머를 많이 알더라고. 그래서 누구 사람들 만나면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많이 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항상 그 모임 가면 항상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뭐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 유머들을 많이 알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가서도 하고 여기 가서도 하고 여기 가서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니까 그것이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 하면 분명히 저 사람한테 재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 해줘야지. 그러고 딱 했는데 안 나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게 안 돼. 그 자꾸 해보는 사람은 그게 한 번 해보고 한 번 해보고 한 번 해보면서 이게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각색이 돼. 그리고 얘기를 좀 더 재밌게 하고 맛있게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보는 사람만이 자기 것이 돼. 진짜 내 것이 돼. 진짜 내 것을 만들려면 아는 것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타자녀 교육에 앞서서 자기의 자녀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타자녀 교육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런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내 자녀만 아니고 다른 자녀도 가르치자고 하는 게 이제 타자녀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평등을 이루자고 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일단 내 자녀를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것, 잘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45장에 자녀를 잘 가르치는데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심교, 행교, 언교, 엄교,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심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처, 마음의 신앙처를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가 그 마음을 채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종교 생활을 하면 그 부모의 종교 생활하는 것을 본받아서 자녀도 그 마음이, 심성이 원만하고 또 바르게 성장을 한다. 두 번째는 행교다. 자신이 먼저 실행하고 행동의 법도가 있어서 자녀가 그 실행을 채받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것도 쓰레기통에다 딱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려서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쓰레기통에다가 넣어요. 근데 부모가 아무데나 쓰레기를 휙 버려요. 그럼 그걸 보고 자녀도 똑같아요. 이게 아무런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이게 도덕적인 것인지 무엇인지를 잘 몰라. 왜냐면 어려서부터 그걸 봐왔기 때문에 그 부모의 행을 보고 자녀도 닮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못되게 굴고 혹은 때리는 걸 보면 그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나를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때려요.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걸 이제 행교. 자기가 실천으로서 가르쳐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언교라고 해요. 불보살 성현들과 위인 달사들의 가언 선행을 많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종사님은 이러셨다더라. 뭐 부처님은 이러셨다더라. 공자님은 이러셨다더라. 뭐 예수님은 이러셨다더라. 그래서 이 성현들의 말씀, 성현들이 하신 그런 역사들을 자꾸 얘기해주고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막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줘. 성현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면 그 자녀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늘 성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착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넷째는 엄교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엄하게, 엄교. 네, 엄하게 혼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다만 하면은 이게 버리장머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 번씩 회초리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50도종 배울 때 공부했잖아요. 그 소를 키울 때도 소가 이제 적당히 이제 그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꽃비를 끼워가지고 이게 데리고 와서 이제 잘 가르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면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훈계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잘한다,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요새는 애들이 한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놓으면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어갖고 나중에 나한테도 똑같이 버르장머리 없이 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가르치지 못함에 따라서 그걸 받는 건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엄교, 엄하게 훈계를 해서 가르치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엄교보다는 언교, 그리고 행교, 그리고 신교 이게 훨씬 더 나아서 마음으로 일단 먼저 채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어려서 교육 못하면은 커가지고 교육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만 가도 잘 안 되죠.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얘기를 그래도 듣는데 중학교부터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자기의 그 심성, 자기 인성을 위주로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부도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는 조금 좀 떨어지더라도 그 인품, 인성을 먼저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성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배우는 것은 나중에도 배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인성을 갖추기라고 하면 그건 어렵더라고요. 이미 인성이 형성될 때에 그걸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때 시기를 놓쳐버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타자녀 교육이라고 해서 내 자녀 말고 다른 자녀까지도 다 똑같이 가르치는데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것은 이제 목적이지만 그 다른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 자녀를 먼저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 실천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자녀까지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공헌을 해서 그 사회가 교육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요 타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서 이제 해야 돼요. 그 교육
교육 사업에 이 타자녀 교육을 실천하려면 교육 사업에 조금씩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이것도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요 실천 중에 타자녀 교육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 평등을 이루고 사회가 전반 세계가 되면 그 높아진 사회에 교육이 높아지고 도덕 사회가 되면 그 사회 속에서 사는 나도 같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타자녀 교육을 실천하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